그러면 대표님 이제 웨딩 영상 업체를 고를 때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많죠. 네, 저도 사실 새롭게 들어보는 영상 업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많은 업체 중에서 내가 좀 후회하지 않게끔 좋은 업체를 하려고 하면,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예식날 이 웨딩 영상을 찍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분들이 이제 결혼식 날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현장감을 느끼기 위한 게 제일 크긴 하죠. 현장감.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느낄 수 없는 현장감. 제가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한다. 근데 주례가 없는 대신에 우리 양가 아버님께서 나오셔갖고 처음에 뭐 친정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네가 아장아장 걷던 그 순간 여기서부터 이미 그냥 감동이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사진을 찍어도 그 현장감은 못 느껴요. 아버님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감동적인 순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 저 가끔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막 눈물 나는 것, 나도 막 감정이 북받쳐갖고, 이거는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을 하죠? 안 되죠. 이거 영상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런 가장 그 현장감을 좀 온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돌리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건 저는 진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업체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죠. 퀄리티도 아마 분명히 다를 거고 금액이 착할수록 그거는 좀 기록용으로 남기는 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금액을 내가 더 투자를 하면 나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겠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격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시잖아요. 네, 이거에 관련돼서는 또 잠깐 또 제 유튜브 보시면 이미 몇 가지 나온. 아이 그렇게 뭐 준호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작품과 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시는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당한 가격에 저렴하게 해갖고 촬영된 거 본인이 결혼식 어떻게 됐는지만 볼 수 있을 정도면 되니까 그런 걸 요구하시는 신랑 신부님들도 많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모든 신랑 신부가 다 비싼 돈을 들여서 뭐 작품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내가 이게 영상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뭐 사진은 영상이든 뭐 어느 정도 나는 좀 퀄리티 있는 작품을 좀 얻고 싶은 것인가. 결국 그게 돈으로 찍혀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좀 저렴한데 퀄리티는 어느 정도 남아주는 그 창작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창작물에 대한 값어치가 굉장히 낮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막말로 동남아보다도 더 싼 비용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떤 그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조금 올려야 돼도 모자를 파네. 이제 100만 원의 리미트를 둔 거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사람 심리가 우리나라 한국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예술적인 부분이 섞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가치, 웨딩 영상에 대한 어떤 가치가 너무 낮다. 고가, 비싸다라는 인식,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의 인식을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저도 그래요. 이제 금액대에 따라서 신부님들이 오셔서 뭐 드레스 얼마예요? 뭐 스튜디오 얼마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요즘에 솔직하게 그냥 얘기 드리거든요. 만약에 예산대를 보시려고 하면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촬영 드레스 보통은 이제 3벌에 본식 드레스 한 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드레스 금액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시려고 하면은 1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 영상도 분명히 그런 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단계별로 금액대가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록용으로 하는 금액대가 있을 거고 중간 금액대가 있고 이제 더 비싼 금액대가 있는데 그게 갭 차이가 저렴한 거는 어느 금액대까지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쪽 웨딩 일을 시작한 게 이제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금액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좀 놀라운데 네, 보통 이 가격대가 저렴하네 라고 치면은 20-30만 원을 떠올리죠. 심지어는 10만 원대도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도 이제 뭐 웨딩 뭐 커뮤니티나 뭐 그런 데들 가보면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알바성 뭐 그런 거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촬영만 딱 하고 원본만 이렇게 드리는 그게 아니라 편집까지 다 돼서 나가는 게 그 금액에 네.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 네, 이게 뭐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이 다 맘인 거예요. 금액대 책정 자기가 이걸 얼마에 팔지는 그게 뭐라 하는 거는 아닌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본인 인건비도 그게 되는지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하고 예를 들면 뭐 15만 원이다. 예를 들게요. 네. 그러면 그래도 몇 건은 한 달에 한 건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손해 아닐까요? 그러면 많이 해 하셔야겠죠. 맞아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면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 혼자 될까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달에 8건인데 네. 그거 갖다가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을 그래도 뭐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되니까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 써서 보내야죠. 알바 써서 보내고 그럼 퀄리티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또 사고 터질 확률도 많아지겠죠. 네. 그 얼마 전에 SBS에서 보도가 됐죠. 그 관련해서 그러면 신랑 신부님은 그런 거에 리스크를 가지고 그냥 기록하는 거에 만족합니다 하시는 거는 좋은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이 좋은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다. 저가 업체 얘기하시길래 그러면은 만약에 10몇만 원에 이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본업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지 않을까? 서브잡으로 하셔야 내가 주중에 일을 하고 이거는 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해야 생활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 작가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이게 이슈 늘 그 가십거리예요. 이 이야기가 저희들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만약에 전업이라면 네. 전업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혼자서 하면은 이건 무조건 적자예요. 그죠? 2, 30만 원이라고 쳐도 그냥 저는 한 달에 한 2, 30만 원, 4, 50만 원 버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르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고 편집 언제 나요? 이거 영상을 편집이 일인데. 웨딩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후반 작업. 촬영이 끝나는 게 아니죠.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라 그럼 알바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동영상은 정말 컷과의 관계 생각해야 되고 음악이랑 매칭해야 되고 이 과정으로 인해서 그 회사 브랜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거나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부업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냥 적당하게 몇 건 해갖고 뭐 가게 보탬이 되는 정도 몇 건 찍어갖고 뭐 4, 50만 원 뭐 벌어서 이 정도는 가게 보탬이 되겠다. 이런 케이스가 또 많긴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나뉘겠죠. 그러면 신랑 신부도 적당한 저렴한 가격에 본인이 어떤 뭐 작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결혼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 되는데 완전 생 아마추어보다는 그래도 찍을 줄 아는 분한테 적당한 퀄리티에 적당한 가격에 이런 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죠. 이거 제 유튜브에 저도 말씀드렸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너무 저렴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 그 정도 퀄리티에 우리는 이 정도를 합니다라고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광고 문구에 시네마틱, 프리미엄 이런 게 붙으니까 이게 문제. 나 기가 차서 그런 분들은 웨딩 뭐 홈페이지 어디나 광고하실 때 프리미엄은 무조건 빼시고 저는 알바 작가입니다. 저는 알바생이에요. 그냥 용돈벌이 삼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하세요. 알았습니까? 물론 광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뭐랄까 그냥 안타깝죠. 이게 진짜 작품을 하는 작가들이 하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지면 실제 작품을 하는 작가들은 맥이 빠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방송에 이제 나왔던 업체 중에 2인 촬영의 금액이 30만 원대였고 네. 그거를 신랑 신부님들한테 예약을 다 받으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없어지신 그게 거예요. 편집이 감당이 안 돼요. 그 수많은 팀들이 그렇게 저가에 이렇게 받아다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늘 말씀드렸지 웨딩 공장을 하실 거면 웨딩 하시지 말고 다른 일 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시지 왜 굳이 이거 웨딩에서 이게 물을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이제 금액이 너무 이제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저렴한 금액이면 이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리스크를 안고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예약을 그렇죠. 하셔야 하셔야죠.
그때 그 사건 그냥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그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웨딩 영상 업체 대표가 굉장히 수많은 신랑 신부 예약을 받았어요. 수많은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워낙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많이 찍어야 이윤이 남는단 말이에요. 신랑 신부는 이제 싸게 해서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지만 38만 원인가 40만 원이 안 됐어요. 그 가격에 혼자도 아니고 작가 둘이, 물론 알바겠죠, 당연히. 작가겠습니까? 작가란 표현 쓰기도. 알바 둘이 와서, 어쨌든 두 사람이 와서 촬영을 하는데 30만 원대에, 신랑 집 입장에서는 좋죠? 두 사람이 찍어서 왔는데 30만 원대면 할 만한데, 퀄리티가 그렇게 막 나쁜 것도 아니고, 엄청 예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진과 달리 영상 후반 작업이 시간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팀들을 받아다가 이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장, 이게 무슨 뭐 AI가 자동으로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져서 공산품 만들듯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엎어진 거죠.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신랑집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죠. 어떤 분들은 뭐 촬영 원본이라도 달라, 편집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 어떻게 찍혔는지 보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많은 분들이 아예 그래서 뭐 커뮤니티도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네. 같이 뭐 단체 고소를 한다는, 그래서 이제 SBS에 보도가 된 내용이었어요. 그분들께서도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고 예약하신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네. 아셨으면 네. 이게 정상적인 금액대가 아니다라는 네. 거를 아셨으면 아마 그렇게 예약을 안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거를 또 알려주는 곳들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샘플 영상은 엄청 공들여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좋은 퀄리티의 영상, 샘플 영상이 있으면 이걸 보시고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때는 뭐 2명이 가서 찍을 수도 있고 3명이 가서 찍고 편집도 엄청 공들여서 하고 해서 우리는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라고 이제 올려놓는데, 실제로는 그 금액에 그렇게 좋은 퀄리티를 갈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아예 그냥 그 금액과 퀄리티와 그런 게 아예 그냥 처음에, 결혼식은 이제 다 처음 하시니까, 그렇죠? 처음 하시니까 제가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작가님 찾으려면 그냥 끊임없이 서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러니까 회사 일도 바쁘고, 그죠? 네, 결혼식은 뭐 웨딩 영상, 웨딩 사진만 준비하는 것도 아니시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럴 때 이제 플래너님께 연락하면, 이선현 플래너님 연락하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해가 속출했던 거, 그런 극단적인 예도 나온 거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